여러분, 평행우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같은 모습을 가지고 같은 시간을 공유하는 수없이 많은 우주가 존재한다는 이론입니다. 그곳에는 나와 같은 모습을 하고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삶을 살아가거나 나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흥미로운 생각은 오래도록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해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평행우주가 그저 상상이 아닐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과학자들이 평행우주는 정말로 있을 수 있다고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그들의 말대로 평행우주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정말 존재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오늘은 평행우주론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세계 해석에서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건, 과학에서는 상호작용, 관측이라고 부르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세상이 나누어져서 평행우주가 만들어지고 가능한 모든 결과가 각각의 평행우주에서 실제로 실현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A와 B라는 선택지 중 고민을 하다가 하나를 선택하려는 순간 세상은 두 개로 갈라지고 A를 고른 우주와 B를 고른 우주로 나뉜다는 거죠. 언뜻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다세계 해석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이라는 이름처럼 양자역학의 현상을 설명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평행우주를 말하기에 앞서 양자역학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자와 같이 아주 작은 입자들의 세계인 미시세계에서는 고전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이한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양자역학이죠. 미시세계에서 발생하는 특이한 현상의 대표적인 예로 이중슬릿 실험이 있습니다. 두 개의 슬릿을 두고 전자를 쏘아본 것인데 전자는 입자이기 때문에 슬릿 모양 그대로 두 줄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실험을 해보니 두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이 나왔던 거죠. 이렇게 여러 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단 하나, 전자가 입자가 아니라 파동처럼 움직이면 가능합니다. 파동처럼 움직인다면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지나게 되고 두 개의 슬릿에서 회절이 발생하며 두 개의 파동이 생성됩니다. 두 개의 파동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데 증폭이 일어나면 밝은 선이, 상쇄가 일어나면 어두운 선이 벽에 생기게 되죠. 과학자들은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측해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관측을 한순간 전자는 입자처럼 움직이며 두 개의 슬릿 중 하나의 슬릿만을 통과했고 벽에는 간섭무늬 대신 두 개의 선이 나타난 것이죠. 마치 전자가 자신이 관측당하는 것을 아는 듯이 관측을 하지 않을 땐 파동처럼 관측을 할 땐 입자처럼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 미스테리한 현상에 대해 코펜하겐 학파의 수장 닐스 보어는 양자역학으로 설명했습니다. 전자는 우리가 관측하기 전에는 정확히 어디에 있을지 모르며 그저 가능성, 슈레딩거의 파동 함수에 기반한 확률로만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 파동은 붕괴되고 전자의 위치가 한 곳으로 움츠러든다. 이것이 바로 코펜하겐 해석이죠. 우리가 관측하기 전에는 전자의 정확한 상태나 속성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는 어떠한 물질이든 예측 가능한 물리적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기존 물리학과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아인슈타인, 슈레딩거로 대표되는 기성 물리학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비판했습니다. 슈레딩거는 코펜하겐 해석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하나의 예시를 듭니다. 1시간이 지나면 50%의 확률로 내부에 독가스를 살포하는 상자가 있고 그 안에 고양이를 넣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면 상자 안의 고양이는 50%의 확률로 죽거나 살게 되죠. 여기에 코펜하겐 해석을 적용하면 우리가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 죽은 고양이와 살아있는 고양이가 동시에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며 상자를 열게 된 순간 그 중 하나는 사라지고 하나의 결과만 남는다는 거죠. 코펜하겐 해석을 비판하기 위해 제시된 이 예시,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양자역학을 가장 잘 묘사한 대표적인 예시가 됐습니다. 이후에도 기성과학자들의 공격이 이어졌지만 보어는 이를 모두 방어하였고 코펜하겐 해석은 양자역학의 표준 해석이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관측이란 무엇이고 왜 관측할
관측할 때마다 파동은 붕괴되는가? 미국의 물리학자 휴 에버렛은 코펜하겐 해석의 관측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양자역학의 근본이 되는 슈레딩거 파동 방정식에는 파동의 붕괴를 암시하는 수식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파동은 붕괴되지 않는다. 파동이 붕괴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그중 단 하나만 본 것이다. 나머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로 나뉘어진 평행 우주에 동시에 존재한다. 이중슬릿의 간섭 무늬는 동시에 존재하는 수많은 평행 우주의 흔적이다.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다세계 해석이죠. 코펜하겐 해석에서 파동이 붕괴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관측자라는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생긴 착각이었습니다. 관측이라는 이벤트를 기점으로 왼쪽 슬릿을 통과한 전자와 오른쪽 슬릿을 통과한 전자로 갈라지는 것처럼 관측자도 왼쪽 슬릿의 전자를 관측하는 관측자와 오른쪽 슬릿의 전자를 관측하는 관측자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관측자가 갈라진다는 것은 관측자가 속한 세상인 우주가 갈라진다는 말이고, 이게 곧 평행 우주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우주의 갈라짐, 평행 우주의 탄생을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느낄 수 없듯이 이 세계에 속해 있는 우리는 마찬가지로 세상의 갈라짐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중우주, 평행 우주를 유추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세상,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이 우주에는 빛의 속도, 전자의 전하량, 중력 상수와 같이 변하지 않는 물리학 상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수값 중 하나가 조금만 달라져도 이 우주의 형태, 법칙,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태양도, 지구도, 그리고 우리들도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우주는 빅뱅으로 탄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요, 단 한 번의 빅뱅으로 모든 물리학 상수들이 이 좁은 범위에 위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걸 미세 조정 문제라고 부릅니다. 영국의 물리학자 로저 펜로즈에 따르면 이 미세 조정의 확률은 10의 마이너스 1230승. 단 한 번의 빅뱅으로 이 우주가 정말 우연히 탄생한다? 절대 우연히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이 의도적인 조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두 번째, 빅뱅이 10의 1230승만큼 일어났다. 다세계 해석이 말하는 것처럼 빅뱅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세계가 끊임없이 갈라졌다고 한다면 그 수많은 평행 우주 중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우주가 충분히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 우주의 존재,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두 번째 가설이 맞다면 이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확률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낮더라도 이 평행 우주 어딘가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주사위를 던져서 6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6번 던지면 한 번 정도 6이 나옵니다. 12번 던지면 2번 정도 6이 나오겠죠. 하지만 그건 한 번, 2번 던졌을 때의 얘기입니다. 무한대로 주사위를 던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6이 무한대로 나오겠죠. 6의 가능성이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능성도 무한대가 됩니다.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처럼 이 우주 어딘가에는 여러분이 100억 부자가 될 우주가, 여러분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우주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주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 우주가 아닐 거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가능성이 무한해지는 우주, 여러분이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우주, 그게 평행 우주입니다. 다세계 해석과 평행 우주론이 비록 주류가 아님에도 많은 과학자들에게 지지를 받는 이유는 우리의 호기심, 탐구욕을 자극하는 이 무한한 가능성과 그로 인해 그려보고 상상할 수 있는 우리의 무한한 미래 때문이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